최근에 나온 금융보고서 하나가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지역에서 일어난 분쟁이 어떻게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짰는지에 대한 건데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름이 펑펑 나는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답은 너무 뻔하죠. 당연히 유가가 오른다. 아닌가요? 그런데요, 만약 제가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 유가라는 게 사실상 의미 없는 숫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곳에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부터 한번 풀어보죠. 도대체 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오래된 에너지 경제 법칙이 갑자기 작동을 멈춘 걸까요? 모든 사건의 발단은 바로 여기,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와 LNG의 무려 20%가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가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면 평소에 얼마나 많은 배들이 바쁘게 오갔는지 한눈에 보이죠. 하지만 그 평화는 이 길목의 문이 말 그대로 쾅 하고 닫히면서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이번 위기의 본질이 석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석유는 있는데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접근성의 위기가 전 세계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는 이 기이한 현상을 복합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가격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접근성이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그냥 확 와닿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브렌트유 가격 하나만 보면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감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통합된 그림이 그냥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이런 분절 현상은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이 3대 유가가 원래는 삼형제처럼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제멋대로 따로 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현상이 우리 현실 경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복합 왜곡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아주 뚜렷한 승자와 패자를 갈라놓고 있어요. 보고서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지금의 현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화학 산업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시아 화학 회사들은 중동에서 오는 나프타라는 원료에 거의 목을 메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동으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프타 가격이 그걸로 만드는 최종 제품 가격보다도 훨씬 더 말도 안 되게 폭등해버린 겁니다. 바로 여기서 기가 막힌 역설이 생깁니다. 제품 가격이 오르면 뭐 하나요? 그걸 만들 원료를 구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오히려 줄어드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결국 여기서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중동 나프타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반면 주로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에서 뽑아낸 에탄을 쓰는 기업들은요, 갑자기 엄청난 원가 경쟁력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충격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연가스가 바로 비료의 핵심 원료거든요.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비료 가격이 치솟고 에너지 위기가 순식간에 식량 위기로 번져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이 지긋지긋한 분쟁이 끝나면 과연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보고서의 답변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니요, 입니다. 전투는 멈출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 글로벌 시스템에 깊이 새겨진 변화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회복에도 순서가 있을 겁니다. 금융시장의 숫자들은 몇 달이면 안정을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물건이 오가는 물리적인 공급망, 그러니까 배를 다시 띄우고 공장을 돌리는 데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구조적인 상처는 어쩌면 영원히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더 안정적인 원료를 선호하는 흐름, 그리고 비싸더라도 우리 편과 거래하겠다는 프렌드 슈어링 같은 변화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조각나고 뒤틀려버린 세상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번영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승자는 더 이상 가장 싸게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승자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과 유연성을 가진 기업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석유나 천연가스가 아니라 그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는 회복력 그 자체가 아닐까요? 회복력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석유일지도 모릅니다.